예, 2023년 2월 달입니다. 또 이제 직장인 여러분 연말정산 또 바쁜 시즌이죠. 자, 오늘은요, 신용카드를 한번 볼게요. 신용카드 중에서 누가 써야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예, 누가 써야 되나? 요것만 한번 제가 볼게요. 자,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페이지. 자, 일단은요, 신용카드 이거 소득공제죠. 신용카드 세공제가 아니고 소득공제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근로소득자만 된다. 그죠? 따라서 직장인만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가 신용카드를 썼다. 그때는 그 사람은 이제 그거는 개인 사업장의 비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는. 예, 그래서 근로소득자만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거. 자, 그다음요. 자, 그리고 또한 근로자 본인이 이 자기 카드를 쓰는 거는 이거는 뭐 당연히 되죠. 그런데 우리가 부양 가족들이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이 그 가족 명의의 카드를 썼다. 이럴 때는요, 반드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돼야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사람들이 자기 명의의 그들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그랬을 때 이제 그 금액을 내가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 예. 자, 그러면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인데요. 요거는 독특하게도 원래는 나이 요건하고 또 뭡니까? 소득 요건 두 가지를 따지죠. 그런데 신용카드는요, 가족이 썼을 때는 나이 무관입니다. 나이 관계 없습니다. 예, 내가 쓰고 싶다는데 나이가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죠? 예, 소비는 즐거운 거죠. 자, 소득 요건만 충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소득 금액은 이제 100만 원 이하죠. 예, 소득 금액입니다. 세법에서 소득 금액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요 네 글자가 나오면요, 항상 마진이라 그랬죠. 매출에서 비용을 뺀 마진입니다. 그래서 총매출이 아니에요. 예,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 요것만 충족하면 됩니다. 나이는 필요 없다 그랬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사례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자, 부부입니다. 남편이 있고 이제 배우자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배우자가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입니다.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따질 때 나이가 필요 없죠. 그래서 소득 요건만 보면 되는데요. 1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는 기본공제 대상자 맞죠? 한번 눌러보시죠. 자, 당연히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을 했고 그 금액을 남편인 내가 그대로 들고 올 수 있다 이겁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왜? 기본공제 대상자니까.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지금 부인은. 자, 그 다음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 꼭 기억하세요. 기본공제 대상자만 가능하다는 거. 예.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부자 관계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들이 지금 21살이에요. 자,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20세까지만 가능하죠. 그런데 21살인데 신용카드는 나이를 안 따진다. 그래서 21살도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눌러보시죠. 자, 공제가 된다. 왜 공제가 됩니까? 그렇죠. 기본공제 대상자니까. 기본공제 대상자인 아들이 아들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긁었어요. 그래도 그 금액을 아빠가 전부 다 들고 올 수 있습니다. 예, 기본공제 대상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 자, 그 다음 경우는요. 자, 이제는 엄마입니다. 자, 엄마가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요, 소득 요건, 나이 요건, 원래는 다 따지는데, 나이가 59세입니다. 원래는요, 60세부터 가능하죠. 그런데 59세, 나이 필요 없다 그랬죠, 신용카드는. 자, 소득금액 요건 충족했습니다. 자, 이때 공제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자 맞죠? 자, 이럴 때는 얼마든지 엄마 명의의 카드입니다. 예, 그 카드를 썼을 때도 소득공제 가능하다. 예, 자, 그 다음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장인어른입니다. 자, 장인어른도 그러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느냐? 당연히 되죠. 예, 우리 부인의 아빠, 엄마가 장인, 장모 아닙니까? 그런데 같이 살고 있다. 또는 떨어져 살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부양을 하고 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장인이 59세라도 나이 안 따지죠. 자,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충족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눌러보시죠. 공제되죠. 왜? 기본공제 대상자니까. 예, 장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썼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요. 자, 이번에는 이제 형님이고 동생입니다. 자, 형제 자매가 쓴 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동생은요. 자, 나이가 22세, 나이 요건 안 따진다 그랬죠.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면 기본 공제 대상자 오케이 됐죠. 그런데 문제는요. 요게 형제 자매가 이제 이 형님 집에 이 동생이 얹혀 살아야 됩니다. 같이 이제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형님이 동생을 부양을 하고 있다. 용돈을 쭉 주면서 그 돈으로 이제 동생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런 조건 하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요, 눌러보시면요, 안타깝게도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눌러보시죠. 왜 안 됩니까? 아니, 기본공제 대상자가 맞는데 왜 안 됩니까? 자, 신용카드는요, 특이하게도 형제, 자매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하, 이것도 희한하네요. 자, 그래서 직계 비속 내 밑으로 예, 아들, 딸, 그리고 직계 존속 위로 올라가는 거 엄마, 아빠 또는 장인, 장모 여기까지만 됩니다. 예, 그 사람들이 기본공제 대상자이고 그 사람들 명의의 신용카드를 썼다. 그러면 그 금액을 나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생은 형제, 자매죠. 예, 같이 살고 내가 부양을 하더라도 이때는 안 된다. 안 됩니다.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결혼을 한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남편과 부인인데요. 7월 1일 날 결혼을 했어요. 자, 그런데 당연히 부인은요, 지금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안 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부인 명의의 카드를 이제 사용했는데, 자, 우리가 1월부터 6월까지 사용한 금액이 있겠죠. 즉, 결혼하기 전에 부인이 이제 카드를 이제 사용한 거.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당연히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거는 당연히 소득공제 되는데요. 문제는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가 쓴 거는 이건 어떻게 될까? 어떻습니까? 느낌상으로 뭔가 안 될 것 같은 느낌 들죠? 자, 눌러보시면요. 그렇죠. 당연히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반드시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성립된 그때부터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따라서 1월부터 6월까지 사용한 거는 이거는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사례 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기본공제 대상자인 엄마가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망하기 전까지 엄마 명의의 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있어요. 자,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사망할 때까지 이제 엄마가 사용한 카드 금액은 이제 아들이 그대로 들고 와서 소득공제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단 요건은 뭐랬습니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것. 예, 엄마니까 나이 요건 필요 없고 소득금액 요건만 따지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사례 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엄마가 아들이고 엄마입니다. 그리고 며느리죠. 자, 그런데 아들도 며느리도 다 연말정산을 합니다. 근로소득자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공제 대상자는 이 아들입니다. 예, 이 엄마가 이 아들의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자, 그런데 엄마가 쓴 신용카드 금액을 자, 배우자 부인이 말이죠. 즉 며느리가 자기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고 싶다. 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보시죠.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들이 결국에는 엄마가 쓴 신용카드 금액을 소득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며느리는 지금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죠. 시어머니가. 그래서 이때는 안 된다는 거. 자, 다음요. 그렇죠. 기본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카드 금액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예, 그다음요. 자, 이번 사례는요, 이제 맞벌이 부부를 한번 볼게요. 자, 남편도 직장인이고 부인도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부인이 당연히 직장 다니니까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초과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부인은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이제 안 되겠죠? 눌러보시죠.
그렇죠.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 두 사람은 따로따로 본인이 쓴 신용카드를 각자 이제 소득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부인이요, 4월 달에 퇴사를 했네요. 4월 달에 퇴사를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이제 남편은 자기가 쓴 카드만 소득공제 받으면 되고, 부인은요, 자기가 쓴 신용카드를 연말정산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요, 공제 안 돼요. 자, 예, 그래서 이제 부인의 연말정산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좀 더 한번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부인은요, 일단 22년도 4월 달에 퇴사를 했죠. 자, 중도 퇴사자는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말정산을 해버립니다. 예,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 이제 월급하고,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하고 연금, 그리고 또 고용보험, 그 정도만 반영을 해가지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말정산을 해버립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각종 공제 항목들이 들어갈 여지가 없죠. 그러면 이제 가끔 가다가 납부 금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일단 그 금액은 납부를 해야 돼요. 납부를 하고 나서 이제 다음 해 5월 달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 사람은 여기서 4월 달 퇴사하면서 연말정산이 끝났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5월부터 12월 사이에 다른 직장에 이제 취직하지 않는 이상은 이 사람은 그 다음 해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할 수가 없죠. 왜? 회사가 없잖아요. 여기서 회사는 끝났어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해줄 수 있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사람은요, 다음에 5월 달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때 뭐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또 신용카드, 각종 공제 항목들을 이때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반영할 때 신용카드는 당연히 1월부터 4월까지 쓴 거는 당연히 반영을 하겠죠. 그런데 5월부터 12월까지 실업자 상태에서 쓴 신용카드는 이것도 넣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자, 눌러보시면요, 이거는 당연히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돼요. 자, 왜냐하면요, 연말정산의 가장 기본은요,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그때 쓴 것만 반영을 합니다. 왜? 근로자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잖아요. 신용카드도 근로자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로 재직한 그 기간 동안에 사용한 신용카드만 요때 집어넣으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각종 공제 항목이 들어오니까 그때 환급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돌려받아라 이겁니다. 이때는 일단 약식으로 하는 거니까 납부할 건 납부하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제대로 정산해서 돌려받자. 야, 그래서 이제 결론 한 번만 더 눌러보시면요. 자, 직장 다닐 때 쓴 것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아라 이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종소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누가 어떻게 썼을 때 그걸 내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봤습니다.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